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학생분께서 그 경영학과를 지망을 원하는데 이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떤 추천 도서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만약에 어떤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그 학과의 추천 도서라든지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특히 생활기록부에 어떤 역량들이 드러나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조하고 준비해서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하면 아마 그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경영학과를 제일 많이 컨설팅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뭐 내노라는 스카이 경영학과 들어간 학생들도 컨설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작년 2021학년도 학생들도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 2022학년도 학생들도 지금 경영학과 쪽으로 지금 지망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학과 학과를 소개하다 보면 물론 경영이라는 게 회사를 뭐 관리하고 뭐 회사를 경영하고 그다음 또 발전시키는 거 물론 경영학과지만 정확히 말하면 경영학과라는 건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성하잖아.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서 경제 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고 그다음 경영 기법을 진화하고 더 발전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진망을 학생들 같은 저는 항상 그래요. 생활기록부를 저는 항상 그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뭔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말고 뭔가 진화를 거듭하는 어떤 그런 색깔을 보여줄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좀 주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쭉 보면 경영이 어떻게 됐죠? 어떤 경영 기법이 들어오면은 세월의 시대에 맞춰서 발전하는데 경영에서는 종종 진화라는 단어를 종종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 점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의 이제 그 학생들 보면 창의적인 것, 진취적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전한 윤리관, 그 다음에 실용적인 경영학 지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학 능력과 수리 능력, 수학 능력 이 6가지 능력이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어필이 되어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하,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사회 문제 탐구, 창의 경영, 지식 재산 일반, 제2 외국어 2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경영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책을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먼저 숫자로 경영하라란 책, 글로벌 기업의 조건, 더골, 그 다음에 미래 경영,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리더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경영의 신책 웰치, 화폐 전쟁, 그리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기부는 어떤 점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지망하는 학과 보통 너 경영을 왜 지망하냐 그러면 그냥 뭐 회사를 영업하고 싶어요. 회사를 막 경영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대기업의 어떤 기업의 CEO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만의 스토리, 여러분만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영학과 진망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주로 쭉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시사적인 거, 뭐 사회, 뭐 경제, 국제 경제 그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히 통계와 경제 수치 분석력을 강조할 것을 언급합니다. 통계하고 경제 수치를. 그래서 지금 뭐 수학 같은 경우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뭐 상경계라고 해가지고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과 경제학과 같은 경우 수학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통계를 분석하는 거,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라고 제가 지시했냐면 통계라는 게요. A라는 사람이 통계와 B라는 사람 통계가 그 통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사람 받는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저는 꼭 어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경제 수치 분석력이라는 것은 이제 뉴스 보시면 항상 경제 수치, 뭐 주가들 수치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 이자율 같은 거 한국에서 이자율 그래서 이자 금리가 뭐 올라갈 때 떨어질 때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분석하는 능력 그 점을 반드시 과세특위라든지 아니면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 반드시 저는 드러날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이 또 드러나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뭐 행정학과라든지 뭐 이제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의 포부가 그러죠. 자기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국내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국제인으로서의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과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학생들도 테두리가 우리나라란 테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긴 나오고 근데 물론 그건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로 지향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제로서 발벗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런 포부를 드러나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가 정신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언급돼야 되는데 이제 종종 그러죠.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특별히 어떤 색깔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자기가 경영을 배우고 싶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뭐 자기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그러면 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나가라고 지향을 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독점의 목적이죠. 왜 회사를 키운다랑 더 많은 부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이 경영의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기업가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회적 기업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고심하는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유리합니다. 다음에 또한 생활기록부에 드러날 그 사항들은 이제 본인의 고장에서요 봉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요 상권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든지 뭐 우리 고장의 애로 사항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 그런 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2022학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쪽을 이제 희망하는데 자기 상권에 있어서 어떤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 마케팅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그다음 바이럴 마케팅이 어떤 점을 미흡한지, 그다음에 뭐 블로그라든지 그냥 페이스북 도달수가 있잖아요. 그 도달수가 어디까지 미쳐서 어떤 광고가 효율적인지를 조사하면서 보고서로 좀 제출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평가자 분들은 우리 고장 바라고 자기 고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 있잖아요.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팀워크가 뛰어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팀워크가 뛰어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뉴스. 근데 어떤 뉴스냐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근데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그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다. 이거 기술은 어떻게 기업으로 끌어와서 우리 기술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 그런 점들을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도 생활기록부에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필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영학과 권역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패도 거의 안 한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그 학생들을 제가 주는 심리학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잘 보셔야 돼요.
사람 대 사람이죠. 고객도 사람이고요. 직원도 사람이고요. 파트너사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아이들에게 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도 폭넓은 조회, 그 다음에 폭넓은 이해력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다른 컨설턴팅마다 차이가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은 필히 강조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매년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고객 심리 보고서 아니면 직원 심리 보고서에 관해서 작성할 것을 아주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신에서는 이제 수학, 영어, 경제, 사회, 문화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되겠죠. 수학 같은 게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면 당연하죠. 무엇이 받쳐줘야 되죠? 과세특.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생활기록부에 어떤 역량이 드러난다는 점. 그래서 과세특에서 이 점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는 경영연구소라든지 그다음 경영 컨설턴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부족한 취약점, 본인의 그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 역량을 더 발전시키려는 구체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어떤 저는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기업체 대기업이랑 더 좋겠죠. 그래도 중소기업 대표이사님과 인터뷰. 그런데 인터뷰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그 비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면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 질문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제 그 이사님이 통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나 주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타이핑을 해두십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점을 꼭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턴트는 지금 요즘에 와서 경영 지도사라는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경영 컨설턴트 사무실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질문하실 때 하는 거 조건이 있어요. 경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경영이라고 하면 애들 무조건 사업을 유지한다라는 게 경영도 마케팅, 뭐 그다음에 뭐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좀 종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 해당하는 것,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그 부서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여러분의 역량을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연구 동아리는 경제연구라든지 뭐 시사탐구라든지 창업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데 이제 보고서는 이런 보고서를 종종 많이 씁니다.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상권 조사 활동 혹은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 그런 보고서 있고요. 브랜드 선호를 통한 소비 심리 보고서도 작성하고 자동차 마케팅 방법 보고서도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 추천하거든요. 우리 고장과 관련된 보고서, 우리 고장의 상권이 어떤지,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좀 홍보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보고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 심리 아니면 직원 심리에 대한 보고서, 이건 필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은 이제 배려, 리더십, 의사 협동심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제 리더십을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학과 지망 학생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리더가 무엇이냐? 리더의 정의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뭐 팀원들을 으쌰으쌰 시켜가지고 뭐 팀원들을 이끌고 뭐 이렇게 이끌고 하면서 막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라는데 그건 너무 뻔한 스토리예요. 대부분 리더에 대한 정의하라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끌었다라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란 또 다른 리더를 낳는 게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 리더십,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으쌰으쌰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의욕을 불어주는 리더십을 강조할 것을 저는 말합니다. 차이가 있죠. 강제로 이끌기보다 뭐가 있죠? 직원들의 사이, 친구들의 사기를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팔로워십 리더십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 와서는 팔로워십 리더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학, 통계학, 사회학, 인문학, 컴퓨터학, 사회 그런 점들에서 이제 독서를 하셔야 되는데 왜 독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깨어 있어야 되게 모든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은 단지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심리에도 뭐 고객 트렌드라든지 세상 트렌드, 국제 정세 모든 점에 능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기록부 그다음 그런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는 좀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네요. 수고하세요.